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플래시 덤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 하드웨어 공격의 알파이죠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론 어택은 제가 직접 이제 작년에 거의 1년 가까이, 작년과 올해 포함해서 1년 가까이 앞으로 계속 이제 드론 관련 취약점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큐어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해킹. 자, 일단 하드웨어 해킹이란 무엇인가? 잠깐 발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중간에 모르는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그 채팅에다가 Q&A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궁금한 점은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계속 못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채팅에 물어보시면은 뭐 진짜 뭐 초보자인 것도 괜찮습니다. 바로바로 제가 확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여튼 하드웨어 해킹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해킹이라고 하면 뭐 062,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 해킹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기본적인 해킹이 웹 해킹, 시스템 해킹이 있는데 왜 하드웨어 해킹을 따로 빼느냐? 하드웨어 해킹이랑 그냥 해킹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팅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력의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걸 만드는데 거기다가 뭐 롤 되고 배틀그라운드 되고 이 정도의 그 CPU를 박아놓지 않잖아요. 그래픽 카드랑. 그래서 저전력, 저소비 이런 것들을 하는 기기들을 모아서 공격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 해킹이라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칩셋 연상이 작고 램이나 이런 것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보안, 그 시큐어 한쪽도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해킹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부분의 목표는 내부 운영체제 쉘을 띄운다, 내부의 민감한 데이터를 가져온다, 내부의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한다, 즉 조작한다 이런 건데, 즉 플래시 데이터를 덤프한다는 거예요. 왜 플래시 데이터냐? 이 플래시, 우리가 사용하는 플래시 내부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뭐 하드디스크, SSD 이런 데다가 OS가 저장되겠지만은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전력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내부에 OS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쓰는 윈도우랑 다르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OS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리눅스, 인베디드 리눅스를 쓴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들이 다 플래시 내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플래시를 가져오는 게 급선무다. 이거를 확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의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 그 주변 기기 뭐 그 펄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또 그 영어 발음을 잘 못해서 네? 그런 걸 공격해야 되는지 그런 게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쉐를 획득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데이터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묻기 위해서는 어, 도형에 요것들을 이렇게 다 묻기 위해서는 가려지는구나. 플래시 데이터 덤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플래시를 추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플래시를 직접 추출하는 겁니다. 직접 플래시 배선도에, 즉 플래시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IC 칩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그냥 까만색 판에다가 다리 좀 달린 거. 그게 이제 IC 칩인데 요짝에 보면은 배선도가 되게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플래시를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렵고 귀찮다. 가장 마지막 시도 있죠. 여튼 이게 첫 번째로 플래시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JTAG 포트에 접속을 하는 건데요.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인 JTAG 포트에 접속 후 덤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 공격자들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개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JTAG 포트로 자기들이 디버깅을 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숨겨놓거나 비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각자 모양이 다를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전선이 이렇게 납땜된 부분이 이제 JTAG 데이터가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포트고, 이 3.3V라는 거는 이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 쓰는 이쪽 연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그 하드웨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 장비에 쓰는 그런 CPU들이, 즉 NPU들이 이러한 데이터 시트를 제공해가지고 JTAG 포트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실제로 뭐 콩순이 컴퓨터 아니면은 뭐 진짜 되게 기초적인 에어컨 리마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혹은 비활성화 돼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진행해 본 결과 진짜 뭐 그 DJI 드론처럼 이렇게 뭐 수백만 원을 호가지 않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밑에 JTAG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막 비활성화 숨기고 막 그런 짓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걸 많이 쓰실 건데, 패킷 스니핑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061을 업데이트 한다고 할 때 뭐 IP타임에서 직접 IP타임 홈페이지나 그런 데서 직접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매우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그러한 펌웨어를 이렇게 추출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이제 웹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다운로드해서 쓰면은 굳이 플래시를 덤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OTA라고 해요. 오버 디 에어라 해가지고 직접 이런 데이터들을 그 내부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에어, 즉 뭐냐,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식, 그런 걸 할 때 이제 패킷 스니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 062가 이제 어디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무언가 이제 펌웨어 파일 다운로드 할 때 거기서 이제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062랑 그 서버랑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을 다 잡아서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란 말은 여기서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도 1시간 설명할 수 있어요. 여튼 그런 식으로 06이랑 웹서버 사이에 이제 공격자가 들어와 가지고 내부에 돌아다니는 패킷들을 다운받아서 펌웨어를 추출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암호화 돼 있으면 곤란하겠죠. 암호화 돼 있는데 뭐 가운데 받아봤자 뭐 쓰레기 값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또 이런 암호화 모듈 같은 거는 또 곤란한 게 SOC라고 해가지고 그 칩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칩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개인 키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복호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에 대해서 배우신 분, 뭐 여기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음.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플래시 추출인데 UART 포트에 접속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UART 포트를 이용해서 쉘을 접속하는 게 가능할 때 파티션을 덤프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UART 포트를 UART 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부 소프트웨어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이거 아까 JTAG 포트랑 UART 포트랑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사람들이 계실 건데, JTAG 포트 같은 경우는 그 칩셋 제조사에서 미리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서 내부에서 끄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미리 핀이 나와 있거나 하는 건데, UART라는 거는 이제 U가 뭐 대부분 유니버셜일 거예요, 아마. 즉 범용 포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버그라 보이는 거 있죠.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플래시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도 약간 말이 왜곡이 된 게, 사람들이 보면 UART 포트에서 다 그러면 추출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쉘을 접속할 때 UART 포트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내부 쉘에서 파티션 데이터를 이제 덤프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공해야지만 덤프할 수 있어요. 또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못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UART도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까 1, 2, 3, 4번 1, 2, 3, 4번을 해서 펌웨어를 덤프하는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SOC라고 돼 있는데
SOC가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칩이에요. 이게 칩이고 이게 플래시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플래시에서 이게 그 칩상에서 플래시 쪽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뭐 몇 번지에 있는 이 데이터 좀 갖고 와줘. 한 플래시에서 이쪽으로 뭐 주고 받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OS를 넣어놓고 여기선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판이 커지니까 뭐 보안적 이슈도 있었겠죠. 이거를 여기로 넣어버린 거예요. 플래시를.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내부의 플래시를 추출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임파서블이죠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엑스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내부 플래시를 추출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거의 방법이 없다. 네, 그쵸. 플래시를 칩 안으로 넣는 거죠. 이게 SOC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도 다 안으로 넣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말하자면 인텔 칩,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쓰는 CPU 내부에 내부에 보시면 이제 뭐 그래픽 카드 그런 것들도 이제 칩 하나로 넣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SOC라고 할 수 있죠. 즉 그 칩만 있으면은 뭐 칩만 있으면은 그 안에 플래시 메모리 내부에 우리가 이제 OS나 그런 것들을 넣고 해서 쓸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을 SOC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좀 비싸겠죠. 그리고 대부분 SOC로 요즘 이제 전환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시 펌웨어가 암호화돼서 통신하는 경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초 지식을 아셔야 되는 게 공개키 암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칭키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한 사람은 공개 키를 가지고 한 사람은 개인 키를 가지고 통신을 할 경우에 개인 키가 없을 경우에는 이 암호화를 복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거 같이 이거 이렇게 통신이 주고받는 건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개인 키로 암호화되어 있으면은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개인 키를 알아야만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개인 키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게 뭐예요? 여기 서버랑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어디서 본다 했죠? 이 가운데서 이렇게 스니핑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가운데서 이렇게 스니핑을 하는데 얘 둘이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쑥덕쑥덕 거려. 근데 이 개인 키가 담겨 있는 이 뭐랄까 이 심 카드라고 할게요. 이 심 카드가 SOC로 칩 안에 들어 있으면은 우리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이제 이게 어렵다고 했냐면요. 제가 이제 작년에 DJI 드론 말이 나왔는데 그 DJI 드론을 까서 내부에 통신한 시스템 보려고 했는데 이 개인 키가 여기 칩 안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이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또 엑스레이로 이거 찍어가지고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걸 뭐 칩을 뭐 반동갈이 된다 안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방식이다라고 하나 적었죠. 근데 이게 뭐랄까 그런 이슈도 있어요. 누군가가 리크, 유출을 했다. 뭐 나는 DJI에 들어온 지 3년 된 대리야. 3년 된 대리고 근데 우리 이제 DJI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개인 칩 들어있는 이제 비밀 키를 인터넷에 업로드했어요. 그러면 좀 큰일이 나겠죠. 왜냐면은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내부에 디파인드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드 돼 있으면은 사람들 읽어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미리 공장에 나올 때 칩을 딱딱딱 찍어서 내거든요. 근데 그거 유출돼 버리면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 모든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펌웨어가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경우, 이건 불가능은 아니고 어렵다는 건데, 이것도 드론 분석하면서 무슨 드론인지 까먹었는데, 여러분 드론 생각하시면은 보면은 드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드론 그냥 그 뭐야 메인이라 칩시다. 메인이라 치면은 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 이 날개 제어하는 거, 여기는 뭐 카메라 제어하는 거, 여기는 뭐 외부랑 통신하는 거, 뭐랑 통신하는 거 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두 개는 귀찮게 연결 안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통신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얘가 이 한 군데에만 OS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중앙에서만 뭐 하고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그 생각해 보시면은 팔 다리에다가 다 뇌가 한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굴박을 열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쉘을 딱 추출을 했는데 아차 여기도 열어야 돼 여기도 열어야 돼 여기도 열어야 돼 여기도 열어야 돼. 너무 귀찮죠. 너무 귀찮고 또 이게 제조사 그 벤더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게 결국에는 이게 그 하이 코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기억났다. 또 누구냐? 하이 코스트 생각났네. DJI입니다. 드론 하나에 400만 원, 500만 원씩 태우는데 이런 거 못 하겠어요? 여튼 이러한 점들이 어렵다. 제가 뭐 그 공격했을 때 어려운 점을 찾은 거였고요. 뭐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약간 로지컬하게 어려운 거라서 제가 조금 더 고생을 하면은 하드웨어 해킹을 막기 위해 디자인한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코딩할 때도 그 모듈화라고 하잖아요. 각각의 모듈은 그 모듈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의 드론은 이제 여기 뇌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 제어를 하는데 근데 어이구야 이렇게 뇌가 다 있어버리면은 각각의 모듈화가 되어서 어디가 고장난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더 간편하겠는데 간편한데 이것만 하면은 여기 다 뇌를 심는 이유는 모듈화도 있고 보안도 있고 그 둘 다 이제 그 드론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면서 시큐리티 같이 잡겠다. 하지만 그거를 그 R&D 하는데 너무 코스트가 비싸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어려웠던 점, 여러분들이 이런 뭐 그 탁상 머리에서만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려웠던 점 말하자면은요, 단연코 이거였습니다. 저는 단연코 이거였어요. 진짜 이거 눈깔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압 같은 걸 잘못 줬을 경우에 칩이 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 탔었거든요. 칩이 타면은 이게 칩이 탔는데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진짜 칩이 고장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연습하다 많이 태웠어요. 맞죠? 이거 말고도 참 제가 했던 그게 사진이 없어서 그 칩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여기 IC 좀 노출이 된 게 없나? 보시면은 요렇게 납땜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녹여서 떼서 이제 가져와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히팅건 같은 걸로 한 500도, 400도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쏴서 떼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또 몇 암이 긴데 뭐 여튼 얘들이 이거를 그냥 붙여놓지 않고 뭐 잘 안 떨어지게 해놓고 뭐 떼면은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칩이 그 뭐야 잠자리 날개 알죠? 잠자리 날개를 떼려고 했는데 그 몸통까지 반으로 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여튼 이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핀다리까지. 아니 핀다리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내부에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뭐랄까 그 검은색 판을 딱 떼보면은 내부에 보이는 코어 그때 이제 멘탈이 약간 나가죠. 야, 우리가 이제 어째저째 플래시를 얻었어요. 사실 여기를 플래시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취약점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약간 성경 구절 같은 건데 결국에는 플래시가 추출이 되면은 취약점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사람들이 하드웨어 해킹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CTF랑 다르게 무조건 취약하게 만듭니다. 뒷부분 펌웨어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적절한가? 뭐 여튼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아니다 이런 비유는 그만둘게요. 여튼 사람들이 속까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는 내부 밖은 응?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내부는 취약하게 만들어 놓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커널 같은 것도 이제 실제 서버를 이용하면은 막 20.04 버전의 안에 내부에 그냥 기가 막힌 디자인으로 취약점 하나도 없게 만들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해요. 잘 되는가. 여러분들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CPU도 되게 옛날 거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약간 신뢰성, 그런 걸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펌웨어는 오래된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인데 제 생각에 개발자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개발자가 저 개발자 쓰고 저 개발자가 저희가 사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그 리눅스 커널 버전이 똑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계속 쓰는 듯한 느낌? 뭐 여튼 그럼 펌웨어가 이제 플래시 런다에 펌웨어 런다는 건가요? 그 플래시 메모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아니라 저기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로 치면은 하드디스크나 이제 SSD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드디스크나 SSD에 관련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OS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드론도 동작하려면은 뭐 OS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 상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OS 저장되는 거를 펌웨어라고 해요. 이제 펌웨어랑 OS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시면은 뭐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장난하기 좋아하잖아요. 약간 음, 원래 펌웨어의 정의는 뭐 롬에 들어가고 수정 불가능하고 여차여차 한다고 하는데 뭐 그 말도 맞긴 하죠. 여튼 플래시 메모리는 뭐 하드웨어 해킹에서의 SSD자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OS를 가져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062 OS, 드론 OS 이런 가져왔으면은 내부 펌웨어 취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루트 권한인가? 루트 권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 루트 권한이 뭔지는 다 아시죠? 최고 관리자 권한이란 겁니다.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 권한인가? 아니면은 권한 상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한 상승 취약점 찾고. 그다음 내부에는 뭐 커널 버전이나 뭐 네오파일 취약점 찾고. 이제부터는 이제 CTF적 지식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그 지식이 이제 11년 전 지식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아니면 20년 전, 뭐 쉘 쇼크 취약점 막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줍듯이 주워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를 찾지 못한다면 이제 여기부터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잠자리 그 몸통까지 째버렸다면은 이제 내부 쉘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061을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는 062의 웹 화면을 보는 거지 그 062 내부의 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쉘에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부 쉘이 있다면은 내부 파일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뭐 비지박스가 있다. 아니면 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가, wget을 쓸 수 있는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여차여차하면 좋겠는데 뭐 플래시도 못 달 정도로 뭐 그렇게 뭐 강력한 시스템에 이러한 취약점이 있을까요? 에이 없죠. 그럼 뭘 해야 되나? 이제 주변 장치를 통해서 그 장님이 그 만져서 코끼리를 그린다 그런 설화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만져서 분석해야 됩니다. 로직 애널라이저를 통해 통신 신호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로직 애널라이저가 뭐냐면요. 잠시만요. 로직 애널라이저는 어이구야 알람이 울리네. 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요. 이렇게 꼬리 다발이 있어요. 요거랑 요거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뭐 USB나 그런 데 신호를 보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어디가 하이가 되고 어디가 로우가 되는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해커스쿨 같은 데 보면은 저기 하드웨어 키로그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올라온 거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why? 이게 제 기억상 저희 연구실에 쓰는 게 한 5, 60만 원 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그 일령 찍어주는 게 5, 60만 원 해요. 좀 쓸만한 건 몇백만 원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드웨어 해킹이 뭐냐? 하드웨어 해킹은 뭐에 관련이 있느냐? 단연코 머니입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해킹은. 일단 하드웨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하드웨어 산 다음에 그 하드웨어 분석하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서 제가 이게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뭐 플래시만 떼주는데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걸로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해킹을 정하고 싶으시면은 약간 그 AS가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집에 뭐 KT 공유기가 있다. 아 그러면 또 완벽하죠. 아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여튼 로직 애널라이저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소자를 분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엑스레이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는 저도 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거든요. 요것보다는 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내부의 칩이 이런 건 이제 내부 SOC를 분석한다거나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를 더 연장시켜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에 내부의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다 분석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칩들은 뭐 낸드나 노알 이런 거 들어가겠죠.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AND나 OR 게이트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예 그거 자체를 역공학해가지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전자공학적이고 또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죠. 결론적으로는 뭐 여기 로직까지는 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나. 그래서 펌웨어 외에 다른 주변 기기를 공략하게 되는 거예요. 드론을 예로 들자면은 이제 펌웨어를 추출하지 못했으면 다른 공략 방식으로 뭐 밖에서 뭐 제밍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공격을 한 다른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사이드 채널 어택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론 어택. 왜 드론이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론을 이제 1년 가까이 연구해 오면서 드론 쪽으로 많이 공격을 해보고 어떤 게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론 공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랑 어떤 부분이 있는 이게 제 생각의 흐름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론을 공격해야겠다. 해킹이라기보다는 공격이 맞을 것 같아요. 드론을 공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은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날아다니는 드론 없습니다. 그거는 그 새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튼 그런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신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센서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는 펌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로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이 통신 모듈 공격입니다. 이제 드론은 이러한 통신 모듈을 무조건 갖추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땅의 지상 관제소랑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통신기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통신기를 가지고 통신하는 모습은 그냥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UDP나 TCP 이러한 걸 쓰지 않고 RF 통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전기 알죠? 뭐 무전기를 써보신 분들 안 써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다른 대역을 사용하고 GCS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랑 통신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계층 통신 TCP나 UDP나 그런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RF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RF는 뭐냐? RF는 그 라디오 프리퀀시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SDR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 해가지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무선 패킷을 읽어올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걸로 라디오 신호를 맞추면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인공위성 신호를 맞추면 인공위성 데이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신호를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신호로 코딩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FHSS 방식에는 힘들다고 했는데 FHSS 신호에 대해서 간단히 집어넣고 하시면요.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통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통신하고 있으면은 스니핑이 쉽겠죠. 우리가 이제 얘가 했던 말이 뭐고 얘가 했던 말이 뭐고 이런 식으로 쉬울 텐데 이게 통신을 하나의 채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하다가 끝에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채널에서 그만 말하고 딴 채널로 갈게. 딴 채널은 여기야 하면은 그 다음번에 여기 채널을 통신하고 그 다음번에 여기 채널 통신하고 그 다음 여기 채널 통신하고 여기 그래서 이걸 도약하면서 이제 주파수 확산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긴 게 아니라 개 짧아요. 그냥 1초에 100번씩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1초에 100번씩 점프를 하는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 100번 점프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한 번에 읽어 들을 수 있는 대역이 20MHz밖에 안 돼요. 근데 주파수를 도약하면서 통신하는 대역이 주파수를 도약하면서 통신한 대역이 뭐 20이 아니라 뭐 100MHz 도약하면 통신한다. 그러면 곤란해지죠. 얘는 언제 어디서 도약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돈이다. 이거 200달러밖에 안 하는 건데 뭐 1000달러짜리 쓰면은 2000달러짜리 쓰면은 대역폭이 넓어지거든요. 아니면 이걸 뭐 병렬로 쓴다거나 뭐 그런 기술과 돈이 있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귀여운 해가래프를 이용해서 뭘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플레이 어택을 했습니다. 리플레이 어택은 뭐냐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인데 캡처 더 시그널 뭐죠? 신호를 캡처한다. 그다음 리플레이 어택. 그 받은 신호를 이용해서 리플레이 어택을 한다. 그러니까 드론의 신호를 그대로 재전파하여 똑같은 공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GNU 라디오라는 툴을 이용하는데 이거 GNU 재단에서 만든 뭐 전파 관련 그겁니다. 보시면 이제 블럭 코딩이죠. 스크래치처럼 그냥 이거를 탁탁탁 놓고 그 다음 여기에 뭐 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낸 RF 신호를 이렇게 잘 캡처를 했다가 그러니까 드론과 그 사이에 쓰인 거. 그 다음에 리플레이 어택을 시행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드론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곳에서 쓰여요. 우리가 뭐 단지 드론만 신호를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같은 거 멀리서 삑 누르는 거 그거 뭐 쓸 것 같아요? 그것도 RF 씁니다. 그거를 복제해서가 다시 쓸 수도 있어요. 드론보다 더 쉽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 차단기 올리는 거 그것도 리모컨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출입 통제 시스템 그런 데 들어갈 때 카드 찍고 들어가죠. 그거는 RFID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RF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아이디는 다들 아실 거고 게임 해봤으면 뭐 그런 식으로 리플레이 어택을 수행할 수 있다. 저 도구로 이걸로 이제 드론의 시행에서 이제 몇 개의 드론은 RF 리플레이 어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GPS 스푸핑입니다. 자, 이제 GPS 스푸핑을 얘기하자면은 항상 한 가지 드는 사례가 있는데요. 2009년인가 11년인가 그때 이제 이란에서 미국의 이제 무인 정찰기를 GPS 스푸핑을 이용해서 자기 동네로 들고 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 들고 가서 뭐 분석한 다음에 고철상에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속여서 들고 왔는데 GPS 스푸핑이랑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GPS 스푸핑이 우리 그 초강대국 미국의 이제 또 저기 뭐야 군사 거의 대단한데 거기도 먹히는 그런 공격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GPS라는 거는 GNSS 시그널이라 해가지고 세 개의 위성이 그 GNSS 신호를 쏴줘요. 근데 이 세 개가 되게 정밀하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호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딴 데로 가는데 뭐 정밀하고 자시고 가네. 얘들은 보낼 때 아무 말 안 해요. 인공위성에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그냥 쏴버리는데 그걸 아무 말 하겠습니까? 얘들이 못하죠. 그래서 또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때
이 신호가 과연 셀까요? 저기 저 인공위성 궤도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신호가 셀까요? 아니면은 한 10m 옆에 스타벅스에서 제가 저 SDR 이용해서 보내는 신호가 더 셀까요? 당연히 제 신호가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 스푸핑이 이제 공격이 유효한 거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GPS 스푸핑 툴 같은 게 이제 인터넷에 많이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됩니다. 단 뭐다 이거 해가레프가 필요하다는 점. 저는 200달러밖에 안 하니까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은 재밍. 재밍은 뭐 쉽죠. 여러분들이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친구가 저기 뭐야 라젠카 세이버스 이런 거 부르고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라젠카 세이버스를 부르는 게 재밍인 겁니다. 그러니까 RF 시그널을 옆에서 센 거를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센더와 리시버 사이에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이거는 진짜 단순 무식한 공격이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센서 모듈 공격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게 없어서 다음 PPT 한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드론이 이제 뭐 센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론을 그냥 날개만 할 거면은 그러면은 연을 날리지 왜 드론을 날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뭐 어디로 가고 이런 걸 해야 될 때 자세 제어 모듈, 자세 제어 센서, 뭐 앞에 뭐 좀 비싼 거 라이다 센서 아니면은 뭐 풍향 센서 이런 센서들 이용해 가지고 현재의 모든 걸 계측하고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에 공격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45도 각도로 지면에 쳐박고 있는데 아씨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센서가 이제 난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몇 초 있다가 걔는 지면에 충돌하겠죠. 그런 공격을 하는 게 센서 모듈의 어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문도 별로 없어요. 일단 제가 이제 찾은 건 두 개였는데 첫 번째로는 그 라이다 센서라고 있는데 라이다 센서가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그 드론의 눈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가 흔히들 그 눈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밝기가 최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매우 아프죠. 드론도 그렇습니다. 드론에 이제 되게 강력한 그 센서에다가 빛을 비춰요. 그러면은 드론이 순간적으로 그게 멉니다. 눈이 멀어요. 그래서 드론이 뭐 갈팡질팡한다. 뭐 그러한 논문인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그 빛을 얼마나 쏘면은 뭐 눈이 얼마가 멀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얘가 뭐 그러한 취약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IMU 센서 어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IMU 센서가 뭐냐면은 우리가 드론을 날릴 때 자세 제어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자이로 센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우뚱 하면은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자이로 센서가 있고 그리고 또 가속도계가 있어요. 보통 이 두 개를 합쳐서 IMU 센서라고 부르는데 가속도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가속도를 알고 싶어서 쓰는 거고 자이로 센서는 내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여담이긴 한데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이로는 각속도가 나오니까 그거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센서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계측을 하고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계측을 한 센서도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 근데 이제 그런 센서에다가 이제 멀리서 자기장을 내뿜어요. 아니 사람이 이제 자기장을 어떻게 내뿜냐? 뭐 저기 우리가 저기 뭐 자석을 손에 들고 그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자기장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 만든 사람은 이유를 알겠죠? 그런 자기장을 내뿜어서 IMU 센서에다 직격을 하면은 드론이 이제 술 몇 잔 먹은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다 추락한 영상도 또한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요. 그 궁금하시면은 그 한번 찾아보시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뭐 간단히 저기 저녁 때 한강 같은 데 가시면은 드론 날리는 분들한테 한번 싹 써보면은 내가 공격에 성공했다 안 했다 네? 그렇게 알 수 있다 라고 할 뻔 네. 아, 네. 여튼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펌웨어 드론 vulnerability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웨어 추출 방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러면 그 펌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 생각을 했고요. 드론 내부의 펌웨어를 공격하여 권한 상승 및 익스플로이트를 하는 거를 이 파트에서 말하고요. 쉘이 없는 RTOS형 드론의 경우는 힘들다고 되어 있는데, RTOS가 뭐냐? RTOS는 뭘까요? 리얼 타임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이건 안 적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판기에 OS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자담배, 뭐 또 뭐 있어? 리모컨.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게 RTOS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OS라는 게 우리처럼 뭐야, 빰빰빰빰빰 하면서 켜지는 윈도우, 맥, 뭐 리눅스 이런 거 OS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 이제 보드를 어우 쉣 뭐야, 저 깜짝이야. 자, 기본적으로 보드를 깨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니셜라이징 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보드를 깨우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값을 입력받고 이런 것들도 OS라 불러요. 그리고 리얼타임 OS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실시간이고 신뢰성이 높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자판기 같은 거에 윈도우 넣어놨다 블루 스크린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RTOS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RTOS형 펌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 피소드 입력받고 거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그런 게 힘들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게 힘들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하지만 뭐 제가 했던 드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쉘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PX4 드론이 있죠. PX4 드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 그 매브링크 쉘이 있었고, DJI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실패하긴 했는데, 얘도 쉘이 있긴 한데 이게 얘는 그냥 리눅스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리눅스죠. 얘는 뭐 ADB 쉘이 있었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펌웨어 취약점에 뭐가 있냐면요, DJI 비지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비지박스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쓸 때 뭐 wget 명령어, 무슨 명령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빈 바이너리 폴더 내부에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친구가 그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놓으면 안 돼? 해가지고 만든 게 비지박스입니다. 그러면 그 비지박스만 있으면은 뭐 wget도 쓸 수 있고 뭐 쉘도 있고 뭐 이런 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비지박스 안에 또 시간이 오래된 모듈이 있었는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익스플로이트 가능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안에 신경 쓰고 안에 암호화도 하고 뭐 비싸고 그런 드론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취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쉘만 따면 취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펌웨어만 가져오면은. 그렇게 해서 여기 내부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했고, 제가 이 비지박스라고 명시를 했는데, 꼭 비지박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취약점이 존재를 합니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펌웨어 취약점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어요. 이게 패럿 드론이라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드론 취약점 관련 논문을 찾다 보면은 뭐 약방의 감초, 뭐 PC방의 롤처럼 계속 나오는 친구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어떤 뻘짓을 하냐면요, 얘가 이제 드론이 날면은 AP, 그러니까 즉 그 뭐랄까 공유기 같은 걸 켜놔요. 공유기라고 할게요. 그냥 AP를 켜놓는데 거기가 이제 오픈 와이파이, 비밀번호 패스워드 없이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거기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뭐 드론을 제어할 수 있고 하는데,
그래, 거기 접속만 됐으면은 이게 취약점이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포트 스캔을 누가 돌린 거예요. 궁금하니까 포트 스캔을 돌렸는데, 내부에 FTP 서버를 실행 중이야? 그래서 FTP 서버가 실행 중이니까 뭐 FTP 연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근데 FTP로 연결을 하니까 그냥 내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들을 다 가져올 수 있고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난리 부르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또 한때 핫했죠. 그래서 이제 드론 만들 때 사람들이 와이파이 같은 걸 안 넣을 수도 안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와이파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게 통신을 할 때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 그림 같은 걸 보낼 때 와이파이로 하는 경우가 제일 편하잖아요. 특히 또 TCP/IP나 UDP 같은 거 할 때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놨던 것 같은데 여튼 이러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열어놓는 드론 같은 경우는 또 패스워드가 있다고 치면은 그 패스워드 에어크랙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내부에 접속할 수 있겠죠. 혹은 뭐 WP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취약점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펌웨어 추출 취약점이라는 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래시 추출이 펌웨어 추출이랑 거의 동의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펌웨어를 추출하려면은 플래시를 따는 게 가장 간편한데 이제 뭐 드론 같은 경우는 펌웨어 플래시 추출 말고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무선으로 동작하잖아요. 드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 드론에서 데이터 그 펌웨어 업데이트 시 펌웨어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해본 결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DJI에는 타이밍 어택 그러니까 그 DJI가 업데이트를 실행할 때 있잖아요. FTP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는데 원래는 그 FTP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드론 펌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펌웨어가 업로드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얘들이 펌웨어를 다운받고 업로드 될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 펌웨어 파일을 바꿔치기해서 넣으면은 바꿔치기한 파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취약점이 있죠. 이렇게 비싼 드론도 그런 거 하나 못 막아놓고 그 다음으로는 OTA 펌웨어 업데이트 시 스니핑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어디 있어? 이 스니핑, 패킷 스니핑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드론이랑 하드웨어 해킹에 관한 거를 좀 담아봤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계속 제가 그 다 설명하기에는 양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략한 부분도 많고 뭐 드론을 약간 스페시픽하게 해가지고 설명한 부분도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혹시 더 질문하실 점 있으시면은 지금 물어보시면은 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을게요. 전 세계의 뭐 지니어스들 다 모아놨나? 여기 있는 게 다 이해가 된다고요? 대학원 오실래요? 대학원? 이해 다 되시면? 하드웨어 취약점 공부할 때 시작을 061 이용해서 하면 좋을까요? 네. 그것도 IP 타임 구형 061로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돈도 별로 안 들고 내부 쉘도 좀 빠르게 딸 수 있습니다. 좋은 문서들이 많아요. 구글에 이제 IP 타임 뭐 062 취약점, IP 타임 쉘 따기 막 이런 식으로 치면은 그 저보다 먼저 따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네, 다음. 집에 있는 SKT 061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아니요. SKT는 더 좋죠. KT보다 확고잖아요. KT보다 이제 사이즈 작은 SKT는 더 이제 잘 딸 수 있겠죠.